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버노트 첫걸음을 시작하고 첫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 구글,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저는 구글로 할게요. 계정 선택하고 약관 동의하면 돼요.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는 빨리 됐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에버노트를 맞춤 설정하는 질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혼자인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물어봐요. 저는 직장인이라고 할게요. 에버노트 사용 목적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에버노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겠죠. 가장 써보고 싶은 기능,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제 첫 계정이 만들어졌어요. 제한된 플랜으로 계속을 누르면 끝이에요. 에버톤 소프트웨어 설정 방법은 설정하려면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편집 가능한 6개의 섹션과 하위 섹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 설정에 요청 항목이 있죠. 요청 섹션에서 여러 옵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링크 열기 방식도 선택 가능해요. 데스크톱 앱에서 열거나 항상 물어볼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일일 메모 생성 같은 편집도 가능해요. 달력의 알림, 사이드바 보기, 예를 들어 홈 메뉴 오른쪽에 작은 눈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섹션이 나타나거나 사라져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의 기본 구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알림 시간을 설정하고 노트북이나 메모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져오기 섹션에서 워드나 원노트의 메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침과 보안 섹션에서 프로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증도 설정 가능합니다. 돌아가면 장치 섹션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에버노트를 연결한 모든 기기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사람이 계정에 들어왔다면 여기서 그 기기를 선택해 에버노트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요. 연결된 앱 섹션에서 프로필을 열 수 있어요. 구글, 애플 계정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올릴 영상에서 구글 드라이브 연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로 가서 프로필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에버노트 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동료들과 일할 때 프로필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이메일 변경이나 계정 삭제도 가능해요. 에버노트에서 우리 집을 꾸며봐요. 집을 꾸미려면 홈 섹션으로 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맞춤 설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에버노트 홈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사용 가능한 위젯들이 있어요. 에버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데 이 위젯들을 원하는 곳에 끌어다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력을 넣고 싶다면 끌어다 놓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위젯 크기를 바꾸면 때로는 더 많은 옵션이 생겨요. 달력에 요일도 표시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위젯 크기에 따라 홈 화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위젯이 크면 공간이 더 필요하고 작으면 덜 필요하죠.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요. 에버노트 홈 배경도 추가할 수 있어요. 상단의 배경을 추가하면 기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걸 다른 이미지로 바꾸거나 우리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파일에서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이 배경은 원할 때 넣고 뺄 수 있고 위젯도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삭제도 가능해요. 아무 위젯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X 표시가 보일 거예요. X를 클릭하면 위젯이 삭제되고 원하면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선 말씀드리자면 완료했다면 완료를 눌러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저장하세요.
하지만 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른쪽에 사용자 정의로 가서 재설정을 누르세요. 그러면 홈 섹션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에버노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요. 모든 위젯이 초기화되어 다시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대로 둘 수도 있죠. 에버노트에서 노트 만들고 정리하는 법? 자, 노트를 만들려면 먼저 왼쪽 상단에 노트 섹션으로 가세요. 세 가지 옵션이 보일 텐데 아래 두 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건 실제 노트가 아니에요. 진짜 노트는 왼쪽 상단 초록색 버튼이에요. 누르면 바로 노트가 생겨요. 참고로 노트 템플릿이 있다면 나중에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노트 만들 때 내 템플릿에서 골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노트를 만들고 이제 정리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노트를 공유할 수 있어요. 제목 쓰고 바로 공유 가능해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노트를 편집할 수 있어요. 뭔가 써볼까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구글 문서처럼 글꼴, 색상 등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른쪽 점 3개예요. 거기서 노트 정리 옵션을 볼 수 있죠. 먼저 다시 공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링크 복사해서 동료에게 보내거나 다른 노트북으로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제 첫 노트북이 있고 이건 튜토리얼 아이디어예요. 지금 이 노트는 첫 노트북에 있는데 만약 튜토리얼을 선택하고 이 옵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노트를 튜토리얼로 바로 옮길게요. 보시죠. 튜토리얼로 이동됐어요. 튜토리얼에 들어가면 제가 옮긴 이 노트가 항상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제 노트 이동과 복사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여기 옵션들 중 다음은 노트 복사예요. 복사는 원래 노트북에 남으면서 선택한 다른 노트북에도 복사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보시면 튜토리얼에 들어가도 여기 있고 방금 만든 예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노트북에도 복사되어 있어요. 복사됐죠? 다음 옵션으로 같은 노트북 내에서 노트를 복제할 수 있어요. 튜토리얼에서 만든 태그를 붙일 수도 있어요. 태그 편집을 눌러보세요. 알겠죠? 태그 작동 방식 설명 영상도 있어요. 옵션에서 태그 적용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태그 안에서 이 메모를 볼 수 있어요. 언제든 다시 편집하고 태그를 제거할 수 있어요. 다음 옵션으로 자주 쓰는 메모에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자주 쓰는 메모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줘요. 작은 별 모양의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쉽게 메모에 접근할 수 있어요.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열 수 있죠. 원하면 바로가기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노트북에 이 메모를 고정할 수 있어요. 노트북 시작 부분에 고정하는 거예요. 메모 너비도 변경할 수 있어요. 메모에 펼칠 섹션이 있다면 그걸 변경할 수 있어요. 모두 펼치거나 접을 수 있고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메모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텍스트 찾기. 예를 들어 내가 노트 맨 아래에 텍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알겠죠? 그걸 못 찾겠어요. 그렇죠? 그 제목을 찾고 있는데 노트를 찾아볼게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에 표시되죠? 알겠죠? 계속해서 노트 옵션을 보면 만든 노트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제목, 태그도 여기서 추가할 수 있고 작성자도 URL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쇄할 수 있는데 이 인쇄는 결국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 노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에버노트에서 메모를 어떻게 꾸밀까요? 메모를 꾸미려면 먼저 이전 튜토리얼에서 배운 대로 메모를 만들고 원하는 옵션을 설정한 후 편집을 시작하면 돼요. 메모 안에서 편집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상단에 일반적인 메뉴가 있죠. 원하는 글꼴, 크기,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쓰고 크기를 바꾸는 등 구글 문서나 워드 같은 앱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왼쪽 상단의 삽입 메뉴예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죠. 메모끼리 연결할 수 있고 새 메모를 만들 때 바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연결된 메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이전 노트와 연결된 새 노트를 만드는 건데 무슨 뜻일까요? 튜토리얼 예제로 가서 여기에 연결된 노트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연결된 노트로 바로 갈 수 있고
한 노트에서 다른 노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노트에 할 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하루 중 여러 시간대에 할 일을 편집할 수 있죠.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할 일 만들기 관련 여러 섹션을 편집할 수 있어요. 또 달력에 있는 이벤트도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튜토리얼용으로 하나 만들어 뒀어요. 튜토리얼 이벤트를 선택하고 이벤트가 어디 있든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캘린더 이벤트가 노트에 표시되어 잊지 않게 하거나 필요할 때 볼 수 있죠. 링크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미 만든 다른 노트에 링크를 걸 수 있죠. 직접 연결하고 싶은 노트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노트를 링크할게요. 짜잔! 튜토리얼용 템플릿이 연결됐네요. 바로 이동할 수 있죠. 테이블 추가 옵션도 있어요. 이건 정말 편리하고 직관적이에요. 여러 섹션이 있는 표를 만들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으로 새 열을 추가하고 위에서 새 행을 넣을 수 있어요. 구분선도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표를 위에 다른 내용과 분리하고 싶다면 간단히 구분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두 섹션을 나누는 선이 생깁니다. 컴퓨터 파일, 이미지, 인용구, 체크박스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로 메모를 정리하고 완료 표시할 수 있죠. 오디오 녹음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상세 영상이 있습니다. 에버노트의 오디오 기능, 코드 블록 수식, 현재 날짜 입력 등이 가능하고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연동해 모든 문서를 이 노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 태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여러분, 에버노트에서 태그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태그를 보려면 태그 섹션으로 가볼게요. 왼쪽에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이 메뉴에는 우리가 만든 태그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ABCD와 튜토리얼 두 개가 있네요. 이걸로 노트에 표시를 해요. 노트 만들고 정리하는 법은 이미 영상으로 설명했죠. 왜 이런 태그로 표시하고 싶을까요? 주로 노트를 빨리 찾기 위해서예요. 많은 노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업물 중에서 튜토리얼 노트만 찾고 싶다면 이런 태그를 노트에 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에 태그를 달면 돼요. 여기서 이 태그가 있는 모든 노트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두 개만 있지만 태그와 ABCD로 가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태그로 가서 튜토리얼을 선택하면 이 노트가 나오고 원하면 태그를 편집해서 ABCD를 추가하고 저장해요. 이렇게 하고 태그로 가면 여기 1이 보이고 이 노트에도 ABCD가 있어요. 태그에 대해 중요한 건 하위 태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시되는 태그들 알겠죠? 왜 하위 태그를 추가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제를 하고 있고 완료해야 할 절차들이 있는 메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또는 이미 완료된 것들이 있죠. 이런 메모들을 필터링하고 같은 태그 안에 하위 태그로 완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하위 태그가 있는 모든 메모를 쉽게 찾고 필터링해서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태그 안에 점 3개를 클릭하면 여러 옵션이 나와요. 제가 만든 하위 태그 생성 같은 거죠. 지금 당장 새로운 하위 태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하위 태그가 생겼네요. 이제 하위 태그로 필터링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필터링하거나 태그 이름을 변경하거나 모든 메모에서 태그를 제거하거나 태그를 직접 삭제할 수 있어요. 또는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제 태그에 대한 바로가기를 만들었으니 해당 태그의 모든 메모를 바로 볼 수 있어요. 태그 섹션으로 돌아가서 완료 태그가 있는 모든 메모를 필터링하려면 하위 태그로 필터링을 선택해야 해요. 완료와 튜토리얼 태그를 제거하면 완료해야 할 모든 메모가 나타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 하위 태그가 있는 메모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추가해 볼게요. 튜토리얼로 가볼까요? 이 링크된 노트에 태그를 편집할 건데 BC를 지우고 곧 끝날 노트라고 표시할 거예요. 변경사항 저장하고 태그로 가보면 곧 끝날 노트가 하나 있죠. 튜토리얼에서 점 3개를 눌러보세요.
하위 태그로 필터링하고 튜토리얼 2 완료를 제거하면 곧 끝날 노트만 보이죠? 노트 필터링에 유용해요. 이 검색 과정을 매번 반복하기 싫다면 여기서 검색 저장을 누르세요. 이름 지정하고 검색 추가, 바로가기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가기에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로 가서 곧 끝낼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방금처럼 이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에버노트에서 노트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노트북 기능을 보려면 노트북 섹션으로 가볼게요. 이 섹션에서 우리가 만든 모든 노트북과 그 안에 메모 수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튜토리얼 노트북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여러 예시가 있네요. 이 노트북 안에 모든 메모가 여기 있어요. 노트 만들기와 정리하기, 튜토리얼에서 배웠듯이 메모를 원하는 대로 다른 노트북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공유 섹션이에요. 노트북 전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와 작업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메일이나 에버노트 사용자명을 입력하면 돼요. 노트북 전체를 공유할 수 있고 노트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노트를 공유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점들로 새 노트를 바로 추가할 수 있어 더 편리하고 빠르죠. 노트북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공간 기능 설명 영상이 있고 노트북 공유, 이름 변경, 삭제 등의 기능도 있어요. 바로가기에 추가하거나 자주 쓰는 노트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스택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 스택 이름을 정하면 스택 섹션이 생기고 그 안에 노트북들이 정리돼요. 프로젝트별로 많은 노트북이 있다면 다양한 이름과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에버노트에서 메모를 찾는 방법은 에버노트에서 메모 검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검색 섹션을 이용하거나 왼쪽의 메모 섹션으로 바로 갈 수 있죠.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메모 섹션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제목, 수정일, 생성일로 정렬하고 그룹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옵션들은 다양하게 변경 가능해요. 제목은 알파벳 순으로, 수정일은 최신 순이나 오래된 순으로, 생성길도 마찬가지로 정렬할 수 있어요. 필터 추가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노트북을 만들고 메모에 태그를 붙였다면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활용할 수 있죠. 태그와 노트북을 만들면 여기서 튜토리얼 노트북으로 가고 싶다고 설정하고 또 이 노트북 안에 튜토리얼 태그가 있는 것만 필터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태그가 있고 이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노트가 나타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검색 섹션으로 가는 건데 검색하려면 먼저 홈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세요. 검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표준 검색과 통합 검색인데 표준 검색은 간단해요. 찾고 싶은 노트의 정확한 이름을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어 튜토리얼을 입력하면 관련 노트들이 나와요. 참고로 노트만 검색되는 게 아니에요. 노트와 해당 이름이나 태그가 있는 노트북을 찾아주는데 이 옵션은 노트로 직접 가는 것보다 조금 덜 정확해요. 그 다음으로는 A와 A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단어와 관련된 모든 걸 찾아줘요. 정확한 단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질문만 하면 답을 찾아주죠. 이건 예를 들어 운동 루틴이 있을 때 오늘 체육관 루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날의 체육관 루틴을 찾아줄 거예요. 이게 노트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에버노트에서 템플릿 사용법은 에버노트에서는 템플릿을 사용, 만들고 개인화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옵션이 있죠. 웹 버전에서는 템플릿 다운로드가 안 돼요. 템플릿을 받아도 자동으로 적용이 안 되고 데스크톱 버전에서만 작동해요.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찾고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서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어요. 웹에선 오류가 나지만 데스크톱 버전에선 작동해야 해요.
템플릿은 evernote.com 템플릿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직접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는데요. 새 노트를 만들고 제목을 입력해요. 예를 들어 템플릿이라고 하고 표 템플릿을 만든다고 치면 여러 표를 나누고 구분선을 넣어요. 이런 기능들은 노트 만들기 영상에서 다뤘죠? 오른쪽에서 클릭하고 템플릿으로 저장하면 템플릿 섹션에 생성돼요. 이게 튜토리얼 템플릿이고 이건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만든 템플릿은 이렇게 사용해요. 여기 보면 튜토리얼 템플릿 편집 중이라고 뜨죠. 이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고 원하는 노트북을 선택해요. 저는 튜토리얼 노트북을 선택할게요. 보시다시피 이전에 디자인한 템플릿으로 여기에 메모가 생성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템플릿이 있거나 실수로 추가했다면 템플릿 섹션으로 가서 해당 템플릿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템플릿으로 저장을 다시 클릭하면 X 표시가 나타납니다. 템플릿 섹션으로 돌아가면 해당 템플릿이 자동으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 파일 업로드와 정리하는 방법. 에버노트 파일을 올리려면 보통 노트를 만들고 그 안에 원하는 파일을 넣으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 있고 에버노트와 연결하는 방법 영상도 있어요. 아니면 기기에 있는 파일을 바로 첨부할 수도 있어요. 첨부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파일 섹션이에요. 여기서 클립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제 경우엔 이미 이 섹션에 파일들을 올려놨어요. 이 섹션에 직접 파일을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새 노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파일이 들어가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노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일이 포함된 메모가 생성돼요. 사진, 문서, PDF,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 원하는 모든 파일을 넣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넣어봤는데 에버노트 안에서 마치 실제로 발표하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에버노트에서 파일 정리를 위해 모든 파일, 사진, 문서 등을 필터링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각 항목 안에서 제목, 파일 크기, 파일 유형으로 추가 필터링도 가능해요. 파일 크기를 모르면 파일 크기 표시를 누르세요. 오른쪽에 각 파일의 크기가 표시됩니다. 파일 크기로 필터링하면 처음엔 작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다시 누르면 큰 순서대로 바뀝니다. 파일 유형별로도 필터링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에버노트에 이메일 저장하는 법. 자, 위젯을 그대로 두셨다면 홈 화면 아래 최근 캡처해서 이메일 주소를 바로 복사할 수 있어요. 위젯 설명 영상도 있죠. 하지만 이미 이메일을 저장했다면 그 방법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거기서 계정 정보를 클릭하면 모든 정보가 나와요. 아래쪽에 이메일로 노트 작성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이메일로 가보면 테스트용 메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고객이 보낸 첫 이메일이라고 가정해봐요. 에버노트에 저장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세 점을 누르고 전달을 선택하세요. 직접 복사해서 보내도 되지만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답장 유형을 선택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메일임을 쉽게 알 수 있게 에버노트와 보낸 사람을 적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은 지우세요. 이메일 내용만 남기고 자신을 수신자로 추가한 뒤 보내기를 누르세요. 보냈다면 에버노트로 돌아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도 2번 새로 고침했네요. 그러면 에버노트의 수정한 제목과 함께 이메일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 좋아요. 이메일을 더 잘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미 노트북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이메일을 넣고 싶어 하죠. 제 경우엔 튜토리얼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메일용 태그도 있을 거예요. 제 경우도 튜토리얼이에요. 자, 이메일로 가서 점 3개를 누르고 전달을 선택해요. 모드를 바꾸고 제목 편집을 클릭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돼요. 이건 바꿔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메일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받는 사람의 우리 이메일을 다시 써요. 그리고 2가지를 추가해요. 첫 번째는 오와 노트북 이름이에요. 제 경우엔 튜토리얼이죠. 좋아요. 이게 노트북이고 이메일을 저장할 노트에 붙일 해시태그예요. 제 경우엔 튜토리얼이라고 했어요. 이제 보내볼게요. 에버노트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면 보시다시피 노트에 이메일이 전송됐고 위를 보면 노트 제목이 이메일 제목과 같아요. 그리고 튜토리얼 노트북에 저장됐어요. 더욱이 이 노트를 열고 점 3개를 눌러 태그 편집을 하면 튜토리얼 태그가 자동으로 붙었어요. 제가 미리 설정한 대로요. 이렇게 에버노트로 이메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에버노트에서 노트나 노트북, 과제 등을 어떻게 공유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를 공유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트로 가서 공유하려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계정 정보에 있는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 설정에서 전체 이름을 복사하고 그 사람에게 보내면 이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이메일로 공유하거나 링크를 복사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노트북 전체를 공유하려면 노트북으로 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또는 노트북 이름 옆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제 경우엔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쉽게 노트북과 노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를 공유하려면 해당 과제가 있는 노트로 가서 그 노트를 공유하면 됩니다. 에버노트의 이벤트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왼쪽 상단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시작 시간을 원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종료 시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또는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이벤트나 프로젝트라면 종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이벤트로 표시되게 설정하고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이벤트를 만들면 캘린더에서 생성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 튜토리얼이 보이네요. 모든 이벤트에 메모를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새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할 일이나 주의사항을 메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항상 캘린더에 있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이벤트는 노트에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처럼요. 다시 노트로 가서 필요하다면 동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 노트 복구하기 좋아요. 노트를 복구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와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걸 휴지통에 버렸어요. 이유가 뭐든 그걸 복구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휴지통으로 가서 거기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노트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돼요. 다른 노트라면 다른 노트에서요. 이 경우엔 노트 복원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노트북이나 제 경우처럼 튜토리얼 노트북이요. 다른 노트북에 있었다면 삭제한 노트북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를 들어 제 튜토리얼 노트북에 가보면 뭐랄까 전에 만든 이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걸 휴지통에 버렸다고 해봐요. 복구하고 싶으면 휴지통 가서 점 3개 누르고 노트 복원을 선택하세요. 주의할 점은 영구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노트 복원하면 튜토리얼 폴더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전에 삭제했던 그 노트가요. 에버노트에서 공간 활용하는 법. 베타에서 제공된 새 기능으로 지금 사용 가능해요. 공간 섹션에서 새 공간 버튼을 눌러요. 공간 이름을 정하고 설명도 선택적으로 추가한 뒤 만들기를 눌러요. 공간이 생성되면 노트나 노트북을 만들고 기존 노트도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노트를 선택해서 새 공간으로 옮길 수 있죠. 옮긴 후엔 공간에 들어가면 그 노트가 보일 거예요. 공간에 노트북 추가, 핀 설정, 동료와 공유도 가능해요.
여기 오른쪽 위에서 공간 이름을 바꾸고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자주 쓴다면 동료들과 작업하는 공간이라 모든 종류의 메모를 공유할 때 유용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큰 프로젝트 작업할 때 더 넓게 구성할 수 있어요. 노트북만 쓰지 않고 여러 책과 앨범을 저장한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에버톤에서 메모,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자, 메모나 다른 곳에 문서를 가져오려면 왼쪽 상단의 로고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으로 가세요. 여기 가져오기 섹션에서 여러 옵션을 볼 수 있어요. 휴대폰, 원노트, 워드, 구글 문서, 노션에서 가져올 수 있고 파일도 업로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만든 테스트 파일을 올릴게요. 보시면 왼쪽에 새 메모로 나타나고 그 메모 안에 업로드한 파일 제목과 내용이 PDF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노트를 내보내고 싶어요. 이전에 에버노트에 이메일 저장하는 방법 튜토리얼에 썼던 이 노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누르고 인쇄를 선택하세요. 실제로 인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노트가 PDF 형식으로 변환돼요. 인쇄를 누르고 다운로더로 가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이메일이라고 쓰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선택한 노트가 PDF로 저장되어 PDF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위젯 오류 해결 방법은 위젯 커스터마이징 중에 중요한 캘린더를 실수로 삭제했을 수 있어요. 삭제 후 완료를 눌러 저장했는데 나중에 그 위젯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 위젯을 찾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거예요. 이럴 때는 간단해요. 위젯을 초기화하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른쪽 상단에 맞춤 설정으로 가세요. 재설정을 누르고 기본 위젯 복원을 선택하세요. 재설정을 다시 누르면 홈 화면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로 변경한 위젯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에버노트에서 음성 메모 기능 사용법, 음성 메모 작성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점 3개를 누르고 오디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새 음성 메모가 생성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녹음되고 있어요. 완료를 누르면 이 메모가 저장됩니다. 지금 들어보면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기능은 메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환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우리가 말한 모든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오디오에서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표시되어 삽입을 누르고 오디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 볼게요. 변환을 누르면 아까처럼 잠시 후 제가 말한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오디오 녹음뿐만 아니라 mp3 파일을 업로드해 오디오로 감지하고 전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대화를 텍스트로 전사해야 한다면 삽입 버튼을 눌러 mp3 파일을 첨부하고 전사할 수 있어요. 다른 튜토리얼에서 사용한 파일로 시연해 볼게요. 오늘은 쿠모스페이스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디오 파일이에요.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 이 섹션으로 갈 거예요. 전사하면 이 오디오의 모든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돼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새 계정 만들기와 로그인에 대해 말했어요.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감지하고 나열해 주는 게 특징이에요. 에버노트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에버노트에서 언어를 바꾸려면 왼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계정 정보로 가서 개인 설정을 찾으세요. 기본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스페인어로 바꾸고 싶어요. 원하는 언어로 설정할 수 있어요. 변경사항 저장하면 앱이 모든 내용을 스페인어로 바꿔줄 거예요. 구글 번역과는 다르게
앱 자체 번역이 더 정확해요. 이제 recent notes가 최근 노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버노트의 요금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기본적으로 무료 요금제를 포함해 총 5개의 요금제가 있어요. 무료 요금제는 하루 50개 노트북 생성, 기기 연결 가능해요. 월 250mB 업로드, 에버노트 파일 내보내기, 가져오기 영상도 있고요. 노트 최대 크기 200mB 주요 기능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그 다음은 월 8,830원의 개인 요금제예요. 무료 기능에 추가로 15만 개 노트, 2,000개 노트북 생성 가능해요. 죄송해요. 15만 개 추가 노트와 2,000개 노트북이 맞습니다. 원하는 만큼 기기 연결 가능하고 팀원들과 작업할 수 있어요. 월 10기기 파일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월 10,830원의 프로 요금제도 있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개인 플랜의 모든 기능에 더해 Adobe Acrobat 표준 라이선스도 포함돼요. 비용 대비 꽤 좋죠. 월 20기기 추가 용량과 AI 기반 편집 및 검색 기능도 있어요. 검색 기능은 노트 찾는 법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노트 찾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에요. 팀스 플랜은 월 10.66유로인데 대규모 팀이나 기업에 적합해요. (10만 개) 노트, 1만 개 노트북, 월 20GB 용량 제공, 사용자당 2GB 추가, 팀 공유 공간도 있어요. 계정 관리와 사용자 관리도 분산해서 할 수 있고, 에버노트 내 모든 기업 데이터 소유권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기업용 플랜도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는 가격이 없는데 이건 개발자와 직접 상담해야 하는 플랜이에요. 에버노트 개발자와 얼마를 지불할지 직접 협의해야 해요. 그들이 플랫폼을 더 맞춤화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엔 전담 고객 성공 관리자 같은 고급 옵션이 있어요. 고급 계정 관리, 콘텐츠, 기업 데이터 속성 등이 포함되어 단일 로그인, 사용자 관리, 맞춤형 계획 제한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조직의 필요에 따라 맞춤 설정되죠.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맞춤 설정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요.